혼란에 빠뜨리고 있는 한 세력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얼마 전에도 이태원 압사 사건을 가지고 문제를 심각하게 퍼뜨리고 있고, 또 최근에는 화물연대를 통해서 산업을 망가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하기 전 독일의 유력 일간지에 발표한 아주 의미 있는 그런 기사가 있습니다. 남과 북의 생명 공동체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생명 공동체가 있으면 반생명 공동체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 반생명 공동체가 조금 전에 말한 이태원 압사 사건, 지금 진행되고 있는 화물연대 이 사건입니다. 그 이전에도 우리 사회를 쉬지 않고 계속 혼란케 한 것이 그게 있는데, 효순이와 미순이 사건, 강우병 소동, 세월호 사건, 박근혜 탄핵과 적폐 청산 소동, 그리고 최근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이태원 압사 사건과 화물연대 이 사건입니다. 이것이 바로 반생명 운동이었습니다. 이 좌파들, 특히 주사파들, 문재인 정권에는 무슨 일이 있으면은 생명 공동체가 아니고 반생명 공동체를 그런 걸 찾아서 우리 사회를 혼란케 했고, 우리는 거기에서 허덕이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저는 우리 이 국가 전복의 위험과 동시에 세계 경제 부위권의 경제 대국의 초산을 닦은 박정희 대통령의 위대한 업적을 해체시킨 사람들이 바로 주사파 문재인 정권이었습니다. 조국 근대화 산업화의 동맥으로 한인이 인정하는 경부고속도로를 좌파들, 특히 그 우상으로 있는 김대중 대통령은 이 경부고속도로를 어떻게 봤느냐? 대중경제론이 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지은 대중경제론, 거기에 보면은 굉장히 충격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자가용적 부자들의 전용 도로 건설을 위해 쌀농사를 들로 엎어버리고 혈세를 낭비하고 하려고 했다는 그런 김대중 전 대통령의 그런 발언이 있습니다. 온 민족이 근대화로 나아가는 그 길에 고속도로는 필수적인데도 불구하고 그 고속도로는 쌀농사를 못하게 하는, 혈세를 낭비하는 일이다고 그분은 주장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 대통령이 김대중 씨였다면 어떻게 됐습니까? 박정희 대통령의 성견지명이 국가의 미래 운영 전략이 더 뛰어났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박정희 대통령의 이 근대화의 열매가 없었다면 김대중 씨는 노벨 평화상을 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엄밀하게 말해서 민주화 운동의 운동도 버리 고개를 넘긴 부의 축적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지, 아니면
굶주리고 배고팠던 학생이나 민중이었다면 폭동으로 변할 수가 있었다 이거죠. 박정희 대통령의 근대화가 이루어 놓은 부의 축적이 바로 우리 국민을 그래도 온화하게 만들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과 악의 문제다. 지금의 오늘의 이 사태는 보수와 진보의 문제가 아니고 성과 악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나라의 사태는 서로 경쟁하며 보완하고 국가 운영에 양대 수레바퀴로 활용되는 진보와 보수로 상생하는 서구 정치와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성과 악의 문제입니다. 한국 국회에서 미 트럼프 대통령이 한 연설 한 기절이 생각나서 말씀드립니다. 여기 이 한반도에 세계를 돌고 지구를 통해 내려오는 문명의 선이 그어져 있다. 그것은 평화와 전쟁, 품위와 타락, 법과 폭정, 희망과 절망의 경계선입니다. 그것은 역사를 통틀어 수많은 곳에서 수없이 그어진 선이며 그 선을 지켜내는 것이 자유국가 우리의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자금 진행되고 있는 우리의 현실은 보수와 진보의 경쟁이 아니라 성과 악의 싸움입니다. 며칠 전 강화문 촛불 집회에 중고생이 참여했다는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일부 정교조 교사의 배후 조정이 있었다고 합니다. 국가와 교육 이념이 다른 집단이 학조를 쥐고 흔들어도 도무지 갈피를 못 잡는 것이 이 나라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국가와 교육이 독일 연방을 통일하고 보벌 정쟁을 승리로 이끄는데 정신적 지주 역할을 했던 독일 국민에게 고함을 외쳤던 피테는 교육 면에서는 국가가 임명한 교육자에 의해서라는 겁니다. 교육자에 의해서 청소년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교육을 이끌어 나가야 할 국가는 어떤 통일된 방향에 의해서 한 어린이가 어른으로 장차 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저는 박정희 대통령이 그 어려운 그 시절에 애국 충정을 잘 나타내는 한 편지를 소개하겠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눈물겨운 편지 한 구절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제 이전했던 이 시대는 카터 정부입니다. 종말을 고할 때라고 사료됩니다. 우리 자체가 독자적으로 미사일 개발, 핵무기 개발, 인공위성 개발까지 해서 감히 어느 누구도 넘볼 수 없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다시는 6.25의 쓰라린 경험 같은 것을 맛보지 않게 우리 백성들을 전쟁으로 살래라는 비극이 다시 없도록 이방사님께서 도와주세요. 이소 박사님, 조국을 건져주십시오. 독일의 통일을 이루고 프랑스를 정복한 철의 정치인 비스마르크를 연상케 하는 박정희 대통령은 핵무기를 만들어 우리를 위협하려고 하는 김일성 정권의 술책을 미리 알고 미국에 유학 중인 이소 박사에게 이런 애국 충정의 애걸른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애국 정신을 우리가 여기서 읽어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는 근현대사 교과서를 다시 써야 됩니다. 주사파 좌파 정권의 그간의 그
숨겨진 정체를 바로 밝혀서 이 나라의 어린 청소년들이 바로 갈 수 있도록 교과서를 새로 개편하는 위대한 이 자리가 오늘 자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